데이나 화이트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UFC 화이트하우스 카드에 여성 MMA 경기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원래는 이 카드에 여성 선수들도 들어갈 예정이었어. 나도 여성 선수들을 이 카드에 넣고 싶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 알잖아. 경기를 성사시키다 보면 부상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변수들이 생기거든. 어떤 경기가 이 시점에 잡히고 또 다른 경기가 잡히지 않는 데에는 정말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 그리고 내가 이 카드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수들을 카드에 올리는 거였어. 이번 카드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평소에 겪어보지 못한 수준의 스트레스와 낯선 상황들을 감당해야 하거든. 예를 들어 경기 당일 밤 선수들이 현장에 도착하면 엄청난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할 거야. 우리는 화이트하우스 내부 공간에 있게 될 거야. 선수들은 보통 경기장에 도착하면 자기들을 위해 준비된 대기실이 있고 모든 게 익숙하게 세팅된 환경에서 경기를 준비하잖아. 그래서 단순히 가능한 최고의 경기들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물론 그 경기들이 의미가 있고 UFC라는 생태계 안에서 중요한 경기들이어야 하는 건 맞아. 하지만 동시에 믿을 수 있는 선수들이 필요해. 실제로 나와서 제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그날 밤 자신들이 놓이게 될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선수들이 필요하지. 그리고 우리가 만든 카드가 바로 그런 카드야. 또한 최근 UFC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전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만나본 사람들 중 가장 인상적인 사람 중 한 명이야. 나는 킬러 같은 사람들을 좋아해. 마이클 조던도 좋아하고 타이슨도 좋아하고 칼 아이칸 같은 사람들도 좋아하거든. 그런데 마크 저커버그는 내가 인생에서 만나본 사람 중 가장 무서운 킬러일지도 몰라. 내가 그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엄청난 돈과 성공을 거머쥐고도 전혀 멈추지 않았다는 거야. 조금도 느려지지 않았어. 계속 더 다음은 뭐지 이런 식이야. 정말 흥미로운 사람이지. UFC 안에서도 지금 내가 모르는 일들이 분명히 벌어지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가 운영하는 회사들에서는 그가 모르는 일이 하나도 없어. 단순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만 아는 게 아니야.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는지도 늘 평가하고 지켜보고 있어. 내가 인생에서 만나본 사람들 중 가장 흥미로운 진짜 엄청난 킬러 중 한 명이야. 한편 션 스트릭랜드의 코치 에릭 닉식은 저스틴 게이츠가 일리아 토프리아를 공략하기 위한 핵심 열쇠로 킥을 꼽았습니다. 나는 게이츠가 어떤 경기에서도 항상 이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 다만 일리아는 승리로 가는 길이 더 많고 특히 경기 중에 그래플링을 섞는다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확실히 더 많을 거라고 봐. 그런데 나는 포이리어와 게이츠의 경기가 떠올라. 그때 게이츠가 갑자기 같은 쪽 헤드킥을 날렸잖아. 그리고 내가 토프리아를 상대하는 입장이라면 그의 뒷손을 계속 바쁘게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킥으로 그 손을 묶어둘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게이츠라면 킥을 많이 찰 거야. 같은 방향의 킥을 노리고 빠져나갈 때도 킥을 섞으면서 상대의 오른손을 계속 신경 쓰게 만들 거야. 그 손을 어떻게 묶어두냐고? 계속 그쪽으로 킥을 차야 돼. 일리아가 자이 허버트와 싸웠을 때 헤드킥을 맞았던 장면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약점이 있어. 그리고 나는 토프리아가 비슷한 위치에서 헤드킥을 맞는 장면들을 몇 번 봤어. 그래서 트레버 휘트만과 게이츠 그리고 그 팀이라면 좋은 게임 플랜을 준비해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경기를 만들 거라고 생각해. 조르주 생피에르가 16살 때 대여한 VHS로 UFC 1을 본 뒤 로이스 그레이스처럼 되고 싶다는 강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우스 존슨의 방송에 출연한 GSP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날이 기억나. 내가 16살 아니 15살에서 16살 정도였을 때였어. 친구 한 명이 VHS 테이프를 빌려왔고 우리는 첫 번째 UFC를 봤어. 그리고 거기서 로이스 그레이스가 UFC 첫 토너먼트에서 우승하는 걸 봤지. 그 순간 바로 나도 그의 뒤를 따르고 싶다는 영감을 받았어. 그는 자기보다 훨씬 큰 선수들을 이겼거든. 히모처럼 십자가를 들고 나온 보기만 해도 무서운 선수들을 상대로 이겼어. 그런 선수들은 정말 위압감이 있었지. 그런데 나는 로이스를 보면서 당시에 나 괴롭힘을 당하던 어린 시절의 나와 조금 비슷하다고 느꼈어. 그는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거든. 역경을 이겨내고 토너먼트에서 우승하는 일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 모습에 정말 큰 영감을 받았어. 한편 어제 유주상 선수의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서 유주상 선수는 최도우 선수가 다니엘 산토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거에 대해 솔직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두오 형이랑 산토스 시합을 봤는데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좀 싱숭생숭하긴 한데 어쨌든 두오 형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통쾌하게 때려 눕혀주셔서 사실 좀 통쾌한 마음이 조금 더 컸습니다. 솔직하게. 빨리 시합은 뛰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8, 9월 빠르면 언제든지 시합 뛸 수 있게 몸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제가 누구를 그리고 뭐라 했건 그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좀 생각하는 건 저번에 가스턴 볼라뉴스 선수랑 좀 잡혀 있었는데 어떻게 그 선수도 시합을 못 뛰게 되고 아직까지는 시합을 안 뛰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아닌 대로 그냥 싸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경기 소식입니다. UFC에 따르면 마고메드 앙클라이프와 칼린 라운트리 주니어의 맞대결이 오는 7월 25일 열리는 UFC 아부다비 대회 메인 이벤트로 확정됐습니다. 또한 코메인 이벤트로는 우마르 누르마고메도프와 데이비드 마티네즈의 경기가 잡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션 오말리는 MMA 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UFC 화이트하우스 기자회견 당시 페레이라와 토프리아를 상대로 설전을 벌였던 조시 호킷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했어야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백악관 기자회견 이후 호킷은 자신이 오말리에게 토프리아와의 향후 맞대결을 노릴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호킷은 같은 미국인인 오말리가 너무 쿨한 척하다가 그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 후 호킷이 SNS에 올렸던 글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판을 깔아줘서 같은 미국인을 지지하고 네가 원하는 경기를 직접 외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너무 쿨한 척하다가 그 순간을 흘려보냈다고 상상해봐.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음을 앞두고 침대에 누워있게 될 거야. 그때 그가 이걸 후회하지 않길 바랄 뿐이야. 최근 인터뷰에서 호킷의 이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은 션 오말리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는 SNS를 안 하니까 아무것도 못 봐. 그 장면이 바이럴됐다는 건 알고 있는데 호킷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건 못 봤어. 그래, 어쩌면 내가 뭔가 했어야 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알렉스 페레이라가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 아, 내가 여기서 트래시 토크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 그냥 그래, 나는 여기 앉아서 입 닫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맞아, 걔 말이 틀린 건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니지. 나는 호키 편을 들었어야 했어. 걔 말이 완전히 맞아. 어쩌면 내가 몇 걸음 뒤로 물러나서 걔 뒤에 선 다음 트래시 토크를 시작했어야 했을지도 몰라. 내가 실수했어. 내가 실수한 거야. 그때 내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게 엄청 웃겨 보이겠다는 거였어. 그게 내 생각이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긴 했어. 근데 맞아, 호키 말이 맞았어. 나도 뭔가 나서서 말할 수 있었어. 한마디 할 수도 있었지. 딱히 떠오르는 말은 없었지만 그래도 나서서 뭐라도 말할 수는 있었어. 역대 최고의 KO 아티스트로 꼽히는 두 명의 레전드가 내 1m 안에 앉아있었거든. 둘 다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갱스터처럼 굴 기분이 들지는 않았어. 나는 내 에너지를 아이만에게 집중할 거야. 아이만, 그리고 어쩌면 토프리아 쪽에도 조금 집중할 수 있겠지. 그런데 페레이라? 걔하고는 진짜 아무것도 엮이고 싶지 않아. 한편 션 오말리의 인터뷰를 접한 조시 호킷은 션이 토프리아를 경기 내내 계속 맞춰댈 거야 라는 글을 올리며 션을 응원했습니다. 더스틴 포이리에는 맥스 할로웨이가 마지막 10초에 바닥을 가리키며 난타전을 유도하더라도 코너 맥그리거는 그 싸움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만약 경기가 정말 5라운드까지 가고 마지막 10초에 맥스가 바닥을 가리키는 제스처를 한다면 나는 코너가 그런 식으로 맥스와 난타전을 벌일 몸 상태는 아닐 것 같아. 브로, 나는 원래 클린치를 잘 안 해. 특히 은퇴 경기 마지막 10초라면 더더욱 그렇지. 근데 그때는 야, 이제 마지막 10초 남기고 실신당하거나 다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그래서 클린치를 잡았어. 그 경기 전까지만 해도 내 커리어 마지막 10초에 클린치를 잡고 벨이 울리기만 기다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말이 되냐고. 릴 웨인이 바로 앞줄에 앉아있는데 내가 릴 웨인 앞에서 클린치를 잡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건 보여주기식이 아니야. 맥스가 바닥을 가리키면서 마지막 10초 동안 난타전을 유도하는 그거 말이야. 맥스는 진짜 그런 부류의 사람이야. 상대가 자기한테 펀치를 맞힐 수 있게 진짜로 기회를 열어줘. 그리고 그 순간 자기도 완전히 열어놓고 미친듯이 맞불을 놓는 거야. 그건 진짜야. 벤 아스크렌이 오는 7월 18일 RAF 11에서 벨랄 무하마드와 맞붙습니다. 이번 경기로 벤 아스크렌은 양쪽 폐이식 수술을 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벌써 다시 경기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